네, 법무부는 또 6대 범죄 수사 때는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죠. 오늘 취재우톡에서는 김태훈 기자에게 조직 개편과 신임 총장 임명을 앞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느 조직이나 조직 개편을 하면 자신의 이 실익에 따라서 반발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검찰의 반발도 그런 수준은 아닌가요? 단순한 이 조직 개편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검찰 형사부라는 곳인데요. 민생 범죄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 어떤 수사를 할 때 그것보다 더 나간 수사, 인지 수사라고 하는데 인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라. 보고 정도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검찰총장이 승인하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승인을 하면 되지만 보고 루트가 있죠. 5단계, 6단계입니다. 보고하고 올라가는 그렇죠. 길. 근데 이 수사라는 거는 압수수색 빨리 들어가야 되고 증거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어서 수사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만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만약 가질 경우에 승인을 미룬다든가 조금 뭉갠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관련 수사에 있어서는 진척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도 일선 검사들이 조직 개편에 반발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반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사실상 이성윤 지검장과 이 휘하 검사들의 마찰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자, 이번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이 좀 힘을 실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조직 개편안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을 때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진짜 미묘한 점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때도 분명히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 그래요? 방향이 정반대예요. 윤 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쪼개가지고 고검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개편을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불과 1년이 딱 지나가지고 이제 총장에게 확 권한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개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총장이 누군지를 보고 개혁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명분 있는 개편안 아니겠습니까? 그 법무부는 일관되게 이 형사부를 강화하고 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인다 이런 방향은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타이밍이죠. 지금 이 타이밍에 형사부의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 법무부의 취지는 큰 흐름 자체는 맞습니다만 이게 왜 굳이 지금이냐 하는 이 타이밍상의 문제는 계속 남는 거죠. 그 타이밍상이 지금 이제 총장이 바뀌는 그 타이밍을 이야기할 텐데 이제 이 막강한 수사권은 임명될 시에 김모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주게 되는데 이 논란이 꽤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수임료 논란이에요. 차관을 마치고 법무법인에 가서 한 8개월 동안 2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는데요. 이 전관 특혜가 좀 아니냐. 그런데 마침 또 수임한 사건이 그게 문제잖아요.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이른바 이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운영사 측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 없다. 국민의 법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그걸 의식해서인지 바로 5천만 원을 기부를 또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조 기자가 본 현재 검찰의 상황을 한 줄 톡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죠. 국민의 검찰이냐, 권력의 검찰이냐. 검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이번 직제 개편안을 놓고 보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한 줄 톡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